자, 일본 보자고요. 그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무슨 일본이 독립국가야. 식민지 국가지.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일 운동 막 자극하면서 일본 쳐들어온다면 뭘 말 같은 헛소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나 얘기해? 하는 거죠. 일본이 무슨 자주국가입니까? 일본이 자기 정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패전 이후에. 일본은 수상이 그냥 막 갈립니다. 우리 그 큰형님들의 눈에 봐면은 그 다음날 바로 갈려요. 수상직 물러나야 돼. 일본은 항복사원도 미주리하면서 한다고. 보통 국가 간의 조약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떤 건물에서 하잖아요. 건물에서 안 했어요. 야야 우리 미군 배로 와. 네가 와.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치면 조선총독부 같은 거지. GHQ라는 걸 만든다고. 일본에다가. 그리고 한국전쟁 나기 전까지 일본을 실질적으로 메가더가 통치해요. 5년 동안 메가더가 일본의 대통령이었어요. 왜? 모든 걸 다 결정했어.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 GHQ의 목적이 뭐였다? 일본이 다시는 미국에게 개기지 못하게 팔다리 다 자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야마토 타마시, 즉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 보면 전쟁하다가 총알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칼 들고 돌격하죠? 공중전하다가 폭탄 다 떨어지면은 카미카제로 갖다 박잖아. 미국 애들이 학을 띈 거지. 뭐 이런 썩어보는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고 저놈들의 정신 개조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의 남자들이 다 초신남이 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일본 남자들 어때요? 다 초신남 돼버렸죠. 완전히 병신 됐지 진짜. 저게 무슨 남자야? 대부분의 일본 남자들이 다 병신이 돼버렸다고요. 일본 여자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외국 나가서 물어봐요. 일본 여자 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10중 8구 AV. 포르노가 떠오른다고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정신문화라든가 역사를 다 파괴해서 일본이 다시는 미국에 개기지 못하게 한 게 메가더 장군의 업적입니다. 대단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일본이 한국 침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일본이 어떻게 우리 쳐들어와. 미국이 뒤에서 딱 잡고서 컨트롤하는데 좌로 굴러 우로 이거 가는데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미국에 대항했을 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미국이랑 싸울 때 일본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일본이랑 싸울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일본은 정치적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GHQ가 일본을 식민지화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뭐부터 하냐? 일본 정신개조한다고 했죠? 이거 합니다. 일본 민족 정신개조를 하는데 민주화가 들어가. 골 때리죠? 여러분, 말이 아름다워서 그렇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민주화가 아니라니까. 혼란이라니까.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름은 아름다워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자유라고. 이게 정치 공작할 자유예요.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선거법 개정. 이거 왜 했는지 아세요? 기존의 일본 제국 출신들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얘네들을 정계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갖고 걔네들을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해서 20세 이상 남녀에게 투표권. 요즘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애들 투표권 준다고 하죠? 똑같이. 왜? 그래야 판단력 없는 애들이 프로파간다에 흔들려서 감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왜? 매스미디어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 지도자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세요? 투표예요. 우리가 배웠던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사람 뽑겠다라는 게 원칙이잖아.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민주주의가 약한지 아냐? 민주주의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선거를 그냥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거 운동을 하잖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매년 선거할 때마다 선거 자금이 드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패착이에요.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다 무너지는 이유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선거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면은 모르겠어. 나아질 수 있을까? 선거운동엔 돈이 들기 때문에 결국 돈 많이 쓴 자가 이겨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선거가. 선거 자금 많이 동원 쪽이 무조건 이긴다고. 웬만해가지고는.
왜?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정치를 뽑는 게 아니에요. 많이 노출된 사람을 보고 익숙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세뇌 작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냐. 민주화가 될수록 다국적 기업이 힘이 강해지고 정치인은 힘이 약해집니다. 왜? 기업은 세습이 되잖아. 그런데 정치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이 막대한 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정치인들을 결국 좌우로 흔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교과서에서 봐 민주화랑 완전히 다르죠? 왜 민주화를 시키려는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나라의 정치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삼성 뒤지게 때리죠? 족벌 경영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나도 그거 인정.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대기업 해체하잖아요? 저거 누가 가져가죠? 국민이 가져가나요? No.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다 그렇게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죄다 노조들이 다 때려잡아. 뭐 족벌 경영 어쩌고저쩌고 다 해서 다 때려잡았어. 해체했어. 이거 누가 가져가요? 외국 기업들이 가져가 버려. 그럼 여기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실업자. 실업자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건 다 독재 때문이야 이래. 아니지. 너희들이 뻘짓을 했으니까 실업자가 된 거지. 응? 누가 이익을 보는지 마지막에 열매를 가진 자가 누군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열매를 먹었어. 이걸 봐야지. 일본 제국 때 미국에게 대항했던 그러한 전범 기업이라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다 해체해버린다고요. 이 재벌 해체를 뭘 통해서 하는 줄 아세요? 노조를 통해서 합니다. 야, 우리 미국 기업보다 쟤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야, 노조위원장 데리고 와. 너 가서 데모해. 저 새끼 저 회장 두들겨 패. 응? 언론에서 공격해. 때려.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약화시킨다고요. 일본이 잘 나가던 소니 이런 것들 다 지금 다 약화됐죠? 왜 그랬어요? 언론과 노조가 일본의 대기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일본이 60, 70년대 그 황금 경제가 지금의 일본으로 왜 쇠락해지고 나락했는가는 이걸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려요. 요것도 하고 있죠, 요것도 있죠, 일본이. 특별고등경찰제 폐지.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누가 좋을까요? 이거 내가 저번 주 방송에서 했던 거야. 북한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해. 우리나라에서 스파이 활동한 사람이 북한만인 줄 아세요? 서방 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스파이 활동 안 할 것 같습니까? 응? 북한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간첩질을 하겠어, 걔네들이. 생 노가다로 인력 작업이지. 컴퓨터를 통한 대규모의 사이버 해킹이나 공격 같은 거 북한이 하긴 뭐래 개뿔이나. 뭐 하긴 하지. 능력이 잽도 안 되죠. 이거 왜 없애려고 하는데. 여러분, 국제관계에 아군 조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하는 이것은 한국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국익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익의 관점에서 민주화해야 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도 해야 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선거법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진영 논리로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히 서방 국가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왜? 그 사람들은 분리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은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에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는데. 스톱. 더 이상 진정 가지 말자. 야, 여기서 합의 봐.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죠? 아니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하죠. 아랍의 봄이나 미얀마 사태가 남의 얘기냐예요. 아니야.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사람들은 이게 진행형이라는 걸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다고. 또 일본이 또 얼마나 웃긴 사건이 있었느냐. 이 나카가와 쇼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되냐? 비명행사합니다. 2009년도 2월에 G7 회담을 로마에서 해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2009년 2월이잖아요. 이때 뭐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 회담 때의 핵심 어젠다가 뭐였냐? 여기도 나오지만 모건 스탠리, 미국 기업이죠. 금융회사. 야, 금융위 가서 미국의 금융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너희 일본 돈 많잖아. 돈 좀 줄래?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뭐라 그랬냐? 야, 서브프라임 니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일본까지 여파를 봐서 우리 일본 경제 나빠졌어. 우리 돈 없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야 임마 돈 많으니까 내놔 임마. 그런 거예요. 돈 내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국 뭐라 얘기하냐? 국채 팔아줄게 그래요. 국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미국한테 샀던 국채 있잖아. 그거 내가 국채 팔아서 달러 만든 다음에 그거 줄게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미국 너네한테 달러 팔아서, 아니 국채 팔아서 달러를 받으면 그거 갖고 내가 모건 스탠리 구제해 줄게.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국제사에서 미국 국채를 살 수는 있어도 팔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응? 사는 자유는 있지만 팔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꽈리가 돼버려요. 로마 거기 서밋 회담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려. 와인 한 잔 마셨는데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뭐 탔겠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G7 회담 때 술 먹고서 기자회견했다고 오자마자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8월에 중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대중이 왜 떨어뜨리나 이게 이해가 안 돼. 대중이 그만큼 매스미디어에 약하다예요. 멀쩡한 사람도 바보를 만들 수 있는 게 매스미디어야. 이 사람 떨어졌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일도 잘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선 준비하는데 자살해버립니다. 8개월 만에 자살해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거야. 일본이 무슨 자유가 있어. 일본은 절대 한국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본이 자위대를 몰고 한국을 쳐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미국을 적으로 선포하는 순간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한미동맹이 멀쩡히 유지되는 한 일본은 한국을 절대 쳐들어올 수 없어요. 왜?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거고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자 에치제니아 토모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준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준 술. 그때 5명이 같이 마셨어. 근데 그 사람만 뿅 가버린 거야. 딴 사람은 다 멀쩡해. 뭐시 엄청나게 과음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여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응? 이거 회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여자가 이 서밋 회담 끝나고 일본 들어간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고 행방불명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때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이 사람은 기자라고 인터넷에 안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스파이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과연 안 그럴까? 똑같지. 어? 전 세계 언론의 상당 부분이 다 그렇게 매스미디어가 장악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취약점이 있느냐?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다국적 대기업의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예요. 정치인들이. 따라서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온갖 아름다운 얘기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병신이 돼버린 이유가 다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음 선거 또 생각해야 되거든. 절대 소신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 러시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독재를 하게 됩니다. 왜? 선거를 한 순간 외세가 개입하니까 선거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인권 갖고 걷는 거야, 그때부터. 아, 저 나라는 인권을 무시하고 저 나라는 독재를 하는 나라다. 아,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계속 도는 거야. 이 메커니즘에 걸려든 나라는 아까 아랍의봄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개박살나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버티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봉쇄를 시켜서 괴롭히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쪼아도 러시아는 버티죠. 버티긴 버텨요. 근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저것도 망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국제 정치를 알고 봐야 된다예요. 예. 국제 정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국내 문제가 진짜 국내 문제냐예요. 천만에 만만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국제 문제입니다. 왜? 이권 갖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
우리나라 언제부터 일어난 거예요?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야.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결정한 순간 그 당시 어떻게 되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일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죠. 아니 군대 좀 키우려고 그러면은 전범국가라 군대 못 키우게.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뭐 중공이나 소련이 쳐들어와서 막 남한도 점령하고 내려와. 일본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미국이 야 상황이 여의치한데 나 도망갈래. 이렇게 되면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난 친일파라는 거를 절대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박정희는 친일파 맞아요. 만주국가라는 게 출신 맞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친일파라는 인맥을 이용해서 뭘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의 강력한 정치였던 키시노부스케, 아베 외할아버지. 이 사람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만주국 출신 간부니까. 나한테 도움을 다오. 근데 일본도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이때 당시에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를 보고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국 출신 정치인이었던 박정희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일본은 사토 에사쿠였어요. 맞나? 사토 에사쿠. 바로 키시노부스케의 남동생. 이 사람이 손을 잡고 한 게 뭐예요? 핵개발. 그래서 박정희한테 핵개발이 들어갑니다. 사토 에사쿠 때 핵개발이 시작돼요. 공식적으로 안 되놓고 뒷구녕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사토 에사쿠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독일 탄광 노동자랑 간호사 만나죠?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독일의 대통령이 리프켄 하인리히인가? 그 사람이 나치 독일 때 정치인이었거든. 그 인맥이 딱딱 아구가 맞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핵개발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동심파괴 세계사에서 보세요. 여기 티르 문자 번호 있으니까 나중에 뭐 문자로만 보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2시간 반짜리 저는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008년도에 제가 짰던 계획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옛날 때 노무현 정부 쪽 사람들, 이명박 쪽 사람들 다 만나봤었어요. 심지어 여기도 계시지만 석유공사도 갔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뭐냐? 앞으로 중국이랑 미국은 싸운다였어요. 미국과 중국은 싸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도 태평양 이 길이 막히게 된다. 막히게 되면 우린 죽어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원을 수입해야 되고 수출을 먹고 사는데 여기가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이게 통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망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였느냐? 산업시설을 옮겨라.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13억 시장 때문에 뭐 중국을 버릴 수 없어요. 아니, 버려. 여기도 13억 있으니까. 일로 가, 일로. 왜? 미국이랑 중국 앞으로 싸울 거니까 23억 버리고 23억을 챙기려니까 여기를 진출하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되지만 여기 진출하려면 영어만 하면 돼요. 인도 따로 안 배워요. 뭐 나마스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 막혀도 여기서 인도로 가잖아. 여기는 전쟁 안 하잖아요. 여기 통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공장 짓고 여기서 석유, 여기서 원자재 해서 제품 가공해서 유럽 시장에 팔아버리라 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돼요? 전자로 계좌이체가 딱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돈을 벌었어? 그럼 대한민국에서 써야 될 에너지와 물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미국 대륙 있잖아. 여기서 태평양을 통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중국이 여기를 공격해?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로 다 막혀 있는데 여기를 뚫고 나와야 돼, 중국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여기서 또 사면 된다. 또 우리가 미국과 사자면 미국이 또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어. 그럼 미국 우리 도와주지. 이러한 상호 경제 의존적 메커니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2005년도 때 만든 겁니다. 이게 2005년도 때. 한국에서 떠들다가 먹히질 않아서 결국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제 논문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대사 연구. 제가 왜 국제관계하면서 고대사 연구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고대사 연구하는 거는 우리 민족이 잘났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관심도 없어요. 고대사를 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 연구가 순수 학문적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영국처럼 합니다. MI6처럼. 역사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자예요. 마찬가지.
국익 관점이야. 전 진영 논리 없어요. 마찬가지야. 또 인도와 경제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거 2008년 됐어요. 얼마나 좋아. 지금 한국 아주 일치월장 날라갔지. 그리고 미국과 함께 남미 자원 개발. 미국과 함께라는 걸 일부 썼습니다. 왜? 혼자 개발하면 죽습니다. 함께.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사죠. 한미 군사 동맹 강화하면 얼마나 좋아. 그림 잘 만들 수 있잖아 하는 거예요. 요건 지금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박수. 일단 잘하고 있어 그거는.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해야 되고. 고대사 연구. 지금 가야사 연구해놓고서 저기 어디야 남원에다가 뭐 달하고 임나일보 뭐 얘기하고 하는데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데. 산업시설 인도로 이동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다 팔아먹으면 돼요. 시장이 있잖아. 너무 늦게 하고 있잖아. 이거 해야 된다고 얼마 또 이거 떠들 때 저 카자흐스탄 있을 때 카자흐스탄 그 대사관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어디 미친놈이 와가지고 이 헛소리하고 다닌다고. 이게 그때 제가 했던 다물 프로젝트예요. 그래갖고 미국하고 파이프라인 이거 하는 거 일본 이렇게 북한 상호 불가침주의 이때도 내가 얘기하고 있었다고. 이게 뭐예요? 평화협정이야. 이거 평화협정이에요. 김 박사님 우파인 줄 알았는데 왜 북한 상호 불가침주의. 나는 국익을 본다니까 그러네. 까먹지 마세요. 난 진영 논리 안 따진다니까. 국익. 우리나라가 앞으로 북한이랑 상호 불가침 나가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 누가 이길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국민의힘당 아무 생각이 없어. 국제적 어젠다, 세계의 경제와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지금도 김정은 개새끼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네 하는 거야. 김정은 개새끼를 시진핑 개새끼로 바꾸면 안 될까? 입 다물어 버리지. 이렇게. 이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은. 중국을 극단적으로 비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외교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쇼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 안 해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도 못해? 그거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텐데 그놈의 립서비스도 못하냐고. 원래 정치는 신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란 말이야 하는 거야. 하란 말이야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쪽으로부터 아메리칸 대륙으로 올 때 홋카이도나 시코쿠 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 중국은 우리를 견제하지 못합니다. 인도에서 물건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석유, 뭐 각종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태평양, 하와이에 제7함대 본부가 있는데 어디 감히 중국 잠수함에서 전투함에 접근을 하겠어요. 가는 거지. 이 항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물건이 어디서 온다? 메이드 인 USA야. 미국 제품 잔뜩 싣고 오는 한국산 선을 만약에 중국이 공격했다? 와, 중국은 죽는 거죠. 그랬다가는. 미국이 아니 내 제품을 사주는 나라를 건드려? 너 죽는다 이렇게 돼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야. 이걸 만들어 놔야 부산이 세계 물류 중심의 허브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그때 열리는 거예요. 다 전략이라고.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앞쪽에서 미국 연락에 욕했더니 반미할 줄 알았죠? 천만에 만만해. 발상의 전환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건 알고 거래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물류 중심의 가운데 섭니다. 미국은 커다란 섬에 불과해요. 미국은 물론 대륙이지만 섬이라고. 왜? 세계 인구의 70%가 여기에 다 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 다 있어요. 이 유라시아 대륙이야. 아프리카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미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이랑 교류를 원해요. 그렇죠. 원하는데 미국이 가장 왔을 때 먼저 접하는 지역이 한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이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자꾸 케이팝, 비빔밥 맛있어요 이러는 거야. 지금 아양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진출하려고. 얼마나 좋은 기회야. 걔도 대영 제국처럼 무력을 막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래도 좀 미국은 좀 아양도 떨 줄 알아요. 재롱도 피우고. 영국이랑 조금 달라 그 부분이. 이용하라는 거예요. 단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일본을 뚜까패지 말라는 거야. 왜? 이미 얘들 팔다리 다 잘렸고 이미 한국이 앞서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자존심 다 구겨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담배빵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국이 너무 컸다 싶을 때 일본을 키울 수도 있거든. 그때 우리 뒷담화 맞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보험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보험으로.
미국의 그러한 식민지 동부가 패권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지 않는다예요. 나도 알아. 어떻게 얘네들이 이런 지역을 점령해 나간지도 안다예요. 이간질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하지만 지금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이 정책을 해서 중국을 분열시킬 수 있고 중국의 산업들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산업을 키울 수 있고 잘하면은 여기도 우리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 알아도 눈 딱 감고 있다는 거야. 모른 척. 우리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겸손 모드를 유지해라. 일본 제국처럼 개기다 죽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의 중국처럼 중뽕주의에 빠져서 망할 짓은 절대 하지 말라 해요. 지금 자꾸 우리나라 국뽕이 차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억눌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왜? 미국도 한국에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것이지 나눠주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은근하게 우리도 할 거를 같이 하면서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되면 한민족 사라집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고 국제 결혼한 자녀들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민자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거 늘 골치 아픈 문제 아니야.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나름대로의 생각, 제 생각. 첫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요, 집 때문에 생깁니다. 이거 공공주택 제도로 가야 돼요. 단, 매매 가능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매매 가능한. 무슨 말이다? 예를 들어서 저 주택공사 같은 데서 집을 산 다음에 정부에서 국민한테 투기가 아닌 원래 공시지가 가격으로 원래 그 건축 가격에다 한 10% 정도만 마진 붙여서 지금처럼 막 투기처럼 막 띄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할 때 그거를 월세 5만 원이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관리비 10만 원, 나머지 40만 원이 그 사람이 평생 30년 동안 갚게 되는 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월세 50만 원 버틸만 하거든. 일종의 리스 제도 같은 거죠. 리스 어때요? 나중에 한 10년 동안 리스 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차 가져가도 되잖아. 그런 것처럼 집 가져가라예요. 이사 간다. 그건 이 리스만 인계해주면 돼. 다른 올 사람한테 맞바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역세권 안에 직장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를 집을 배정해 줄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한테 좋은 위치를 줘야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좀 저쪽 공기 좋은 데 살고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근데 난 이거 공공주택밖에 대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냥 사회주의처럼 갖는 게 아니라 개인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왜?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야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내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이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일 안 해버려요. 왜? 어차피 정부가 주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력 다 떨어져. 그 다음에 국제 결혼 자녀, 호녀라들 태어나잖아요. 역사 교육해야지. 당연하죠.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은 몽골 사람 결혼해서 태어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이덴티티를 잡아야 된다고요. 물론 국적법상은 뭐 아빠가 뭐 한국인이면 한국인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근데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랑 엮어서 생각합니다. 이민자 문제랑 같이. 무슨 말이냐? 애초부터 이민자를 받을 때 선택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적.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국가들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국가한테 받으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국의 1대1로가 아닌 한국이 이익에 맞는 1대1로를 가져가야 된다고. 물론 서방 국가랑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진족, 몽골족, 카자크족, 위구르족, 우즈베키스탄, 이런 헝가리 이런 사람들 이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제가 고대사를 왜 연구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 우즈벡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야, 호녀라야. 얘도 한국인이에요. 왜? 우리가 원래 고조선 시대 때, 12한국 시대 때 원래 같은 민족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독립되어 있는 거고 지금 다시 이렇게 교통편이 좋아져서 국제 결혼이 가능한 거야. 너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배워야 돼요? 고조선부터 배워야지. 고대사가 그러니까 쓱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같이 살았던 나라야. 우리 12연방 중에 하나였어. 이렇게. 이 논리를 성립시키려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안 돼. 웬만하면 엮여있는 사람이 좋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라시아 사람들이랑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인도 반대 안 해요. 조선족 환영, 묘족 당연히 환영이지. 치우의 자손인데, 이런 사람들 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회족 환영, 위구르인 다 환영. 왜? 어차피 다 우리 민족의 카테고리 범위에 들었으니까. 동이족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적 이민을 받고 역사 교육을 한민족 중심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대사까지 확장을 시켜서 이걸 뭐라 불러야 돼? 범동이족이라고 불러야 될까? 저는 보통 범알타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개념으로 역사 교육을 시켜야 이민자들과 섞이는 게 문제가 없다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도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혼란이 안 생긴다예요. 그러니까 고대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왜 고대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역사니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고대사 연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얘기했잖아.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는 4차 산업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왜? 거기서 먹거리가 나와. 지금 기존의 산업 구조 백날 투자해봐야 사양산업입니다. 어차피 끝났어요. 산업시대 때 아니 막 미국에서 공장 짓는데 우리는 유기농을 키울 거야. 그래갖고 농사를 확장시키면 돈이 됩니까? 안 되지. 그때는 공장을 지었어야 됐죠. 지금은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다른 나라 정신없잖아요. 이럴 때 미국이랑 꾸작꾸작 해서 하면 돼요. 다행히 이거 하고 있어. 이것도 문재인 박수.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창원에다 기계공장을 더 짓는다. 이런 거는 예전에 그건 박정희 시대 끝난 거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시대가 변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둔다고. 일자리는 이쪽에서 창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던 왜 고대사 연구를 해야 되는지, 왜 미국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되는지, 왜 인도와 경제교류를 해야 되는지가 다 그림이 나오죠? 인도 이민자도 환영. 우리 김혜김 씨. 이것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야지 하나씩 건슬 놓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우리는 한방 아닙니까? 한방은 사람의 몸을 치유할 때 몸 전체를 보고 하지 증상을 보고 하지 않는다고. 이 고름이 났다고 고름만 제거하면 병이 제거되나? 고름이 왜 났는지를 알아야지. 보통 서양의학은 그것만 집중하잖아요. 이게 아니지. 고름이 난 메커니즘을 제거해야지 고름이 안 나는 겁니다. 고름만 제거하면 고름 또 나요. 이게 서양의학의 단점 아닙니까? 의학계는 좋지. 왜? 계속 돈을 뽑아먹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날의 한국의 정치가 됐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누가 이익을 보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1시간 반 정도가 됐으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또 고대사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